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리고 지금 뭐 영끌이니 뭐니 해서 이게 다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저금리를 이용해서. 그런데 저금리가 끝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저금리 유동성 뭐 이딴 개소리 하는 인간들 아닥 좀 할 수 있게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또 오른다고 합니다. 10월 코픽스가 0.13%포인트 상승했다. 그래서 0.14 그리고 또 0.13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잔액 기준도 0.3에서 0.4 상승폭이 커졌고 신잔액 기준 역시도 0.2에서 0.4로 커졌다. 그러니까 신규 주담대보다 기존의 변동금리로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째 상승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코픽스 금리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픽스 금리가 떨어질 때도 주담대 금리는 계속 올랐었죠. 그래서 저점이 언제였어요? 지난 6월부터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코픽스 금리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담대 금리는 작년 9월부터 계속 올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 더 오른다. 보금자리론 금리도 역대 최고다.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30년 만기 기준 대출금리는 3.35%로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다. 근데 이것도 0.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죠.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2018년 최고치는 넘어설 것이다. 근데 2018년 9월 최고치 찍고 11월에 금리 인상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채권금리 떨어지고 시중금리 계속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떨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채권금리든 시중금리든 기준금리든 다 인상하고 있는 수준이더라. 은행권에서 대출을 회수해야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회수한 뿐만 아니라 핵심은 은행권에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대출 비중 맞추는 거, 그래서 가계대출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원래 올해 9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52조나 부족했죠. 그리고 코로나 경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연장했다. 아마 내년 3월 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은행권에서 이제 상환 유예가 끝나니까 회수되는 돈도 있겠지만 회생 및 파산도 엄청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행권에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 52조 정도가 올해 9월에 부족했더라. 그렇다면은 뭐를 발행해야 되겠어요? 예금이 금리가 잘 오르지 않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오르는 게 더디기 때문이죠. 예금금리가 안 오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지금 예대 마진 엄청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예금금리가 얼마 오르지 않아서 유입이 지금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혹은 달러 예금 이쪽으로 안전자산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왜냐면 대출을 너무 많이 내줬다. 그러니 은행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채권 가격이 한 군데서 떨어지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특히 은행채 같은 경우 은행 시중금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더라. 얼마나 올랐을까요? 기사에서는 뭐라 그래요? 4억 주담대 이자 부담 월 70만원 정도 늘었다 하면서 월 이자 부담이 9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벌써 2.1%포인트나 올랐더라. 근데 이자 부담 엄밀히 계산해보면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 복리 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저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2.85에서 4.95까지 73% 증가했으니까 이자 부담이 73% 늘었다. 이렇게 단순 계산한 건데, 자, 복리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리 계산이니까 뒤에 갈수록 금리가 크면은 이자가 더 많이 붙죠. 그래서 이자 금액만 봅시다. 총 대출이자가 1억 9,550만원에서 36,86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요거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복리 계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승폭이 더 커져서 얼마나 증가하느냐? 88.5%나 증가한다. 이자만. 보면은 어때요? 30년 동안 빌려서 내는 이자가 원금의 절반 수준에서 원금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올라가고 있더라. 되게 쉽게 얘기하죠. 아직 저금리고 이자 얼마 안 된다. 근데 벌써 1년 만에 이자가 2배가 됐다. 그런데 저런 지표들은 보여주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 돈 많고 대출 많이 나오고 이자 저렴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돈 빌려서 집 사라. 그런데 저점 기준으로 이자 금액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2배에서 그치냐? 지금보다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은행권에서 바젤3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금 회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지금 이번 달에 올린다고 해도 1%죠.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내년 1분기까지 최소 1.25까지 올리고 그 뒤에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책정을 굉장히 작게 잡는 편이죠. 우리나라가 물가가 뭐가 안 올랐어요. 수입 물가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인데 유가는 지금 80달러인데 120달러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오펙에서 기름 생산량 더 늘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유가가 올라가면 나머지 물가는 싹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3% 맞추려면 시중금리는 최소 3% 이상은 나와야 되죠. 근데 주담대가 저 경우에 이제 최고금리 기준으로 비교한 건데 은행에서 9월 기준 3%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죠. 예대 마진이 많이 남는다 난리 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은행에서 손해보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못 돌아가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스위스 은행처럼 너네 검은 돈이든 뭐든 몰래 맡겨둘 테니까 맡아놓는 동안 너네가 이자 내 이게 아니라 물가가 3% 오르는데 이자가 2%면은 마이너스 금리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실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금융이 못 따라오는 거죠. 지금 막 이금융이 대출금리가 낮아서 정책 실패다가 아니라 이금융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1금융에서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왜 1금융이 먼저 더 가파르게 오를까요? 그것도 주담대는 아직 아니에요. 신용대출만 그렇죠. 왜 1금융이 더 가파르게 오르냐? DSR 적용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1금융. 솔직히 2금융에서는 바젤 기준 엄밀하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정부 기준만 제대로 맞춰주면 돼요. 왜? 2금융의 주 무대는 국내만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1금융 같은 경우는 국내만 보면 안 되죠. 세계적인 은행 신용도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니까 1금융에서는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다. 2금융에서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1금융이 먼저 올리고 2금융이 따라가고 있는 건데 너무 많이 저금리를 내줬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1금융에서는 빨리 회수하려고 올리고 있는 거죠. 2금융도 이제 1금융만큼 자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가파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정책 실패가 아니죠. 정부에서 금리 올려라 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죠. 은행권에서 알아서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금융보다 1금융이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금융이 먼저 반응하고 2금융이 따라가는 거죠. 항상 1금융에서 4% 나오는데 2금융에서 3% 내주면은 2금융 입장에서 손해죠. 왜? 더 신용도 낮은 사람 상대하는데 5% 하면 되잖아요. 5%에도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1금융에서 못 받는. 게다가 1금융은 지금 대출 중단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금융 쪽 수요가 더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거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2금융이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겠죠. 이제 1금융 반응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신용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죠. 특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게 티가 안 났는데 연체하고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유예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티가 언제 나느냐? 내년 3월부터. 유예가 끝나버리면 못 갚는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갚아야 되니까 연체율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금융권도 DSR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금융권 금리 인상은 언제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부터. 그래서 지금 아이고 2금융이 더 싸네요. 1금융 대신 2금융 가서 받아야지. 굉장히 큰 오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출 중단하고 금리 계속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떨어졌죠. 7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DSR 규제 들어간 뒤로 증가세가 쭉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12월에서 1월 기준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책 실패예요?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DSR이나 기준금리 이런 큰 틀은 정부에서 정하지만 대출금리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중대재해법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오면 기업 규제에서 뭐 기업들 다 죽는다. 그런 댓글 달아주는 사람 본인들 산재 못 받길 바래요. 기업들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업들이 얼마나 분배를 했느냐. 월급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기업들이 쭉쭉 뭐 주식 상장 해가지고 뭐 주가 뭐 역대 최고니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소득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복지가 많이 부족하죠. 거기다 중대재해법은 뭐예요?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날아간다. 그런 것들도 지금 언론에서 여론을 계속 뭐라고 만들고 있어요. 기업들 다 죽는다. 이거 수정자본주의 처음 나올 때부터 기업들 다 죽는다 그랬어요. 최저임금제 도입하고 이럴 때. 죽었어요 기업들? 아니에요. 기업 이익을 분배하기 싫은 것일 뿐이에요. 언론에선 거기에 나팔수만 해주고. 그런 데는 나팔수를 해주는데 은행권에 대해서는 나팔수를 안 해주죠. 서민들의 편인 양.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기업이에요. 은행도 돈을 벌어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이익을 내야지. 은행은 그냥 땅 파서 장사해요. 대출을 더 못 내준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윤이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예대 마진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아직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금금리는 억제하고 대출을 억제해야 되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물론 제가 그래서 은행 편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많이 헤쳐먹긴 많이 헤쳐먹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이 이만큼 헤쳐먹기 힘드니까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행에서 많이 헤쳐먹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파산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산하면 그만큼 손실이죠. 그럼 그 손실을 어디서 메꿔야 되냐?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한테.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점점 늘어나는 거다. 대출금리 빨리 올리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앞으로 파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거 은행 입장에서 다 손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 확 올려서 그 사람이 파산하기 전에 최대한 빨아먹고, 파산하더라도 분산해서 피해를 돌린다. 다른 차주들한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은행 금리 높다 하면서 기사는 또 뭐 내고 있어요? 2억에서 5억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올리는 거 뭐예요? 연소득 5천, 연소득 4천이면은 9천으로 소득을 인정받아서 개인은 2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합산은 5억까지 훌쩍 뛴다. 이거 굉장히 어림없는 소리죠. 소득이 2배가 안 늘었는데 한도가 2배가 늘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미리 넣어놓고 가정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5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2명한테 DSR이 분배가 되니까 당연히 한도 폭이 더 커지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고, 지금 합산해가지고 빨리 대출 받아서 DSR이 안 나와요? 그럼 부부 합산해서 대출 받으세요. 집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들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저거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지옥 시작이다. DSR 40%가 장난 같아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 DSR 20% 이상. 그런데 지금 DSR 40%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받고 그 외적으로 연끌하는 법까지 알려주고 있으니,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금리 상승, 다음은 기준금리. 11월은 거의 확정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년 1월에 오를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죠. 1월에 못 올라도 적어도 3월 안에는 한번 오른다. 근데 시나리오 보면 어때요?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다음 달 종부세 부과되죠? 투기꾼들 지금 시나리오 보고 있는 거예요. 1월에 금리 인상 될지 말지 고민해야 되죠? 그 다음에 3월에 뭐 있어요? 적어도 1월에서 3월까지죠? 상환 유예 종료. 연준도 지금 계속 인플레 얼마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계속 지금 압박 들어가고 있죠. 파월은 늘 그래요. 엄청 비둘기 팔아서 아직 괜찮다 하면서 늦추고 있을 뿐인데 올리기 직전까지 그 얘기 하죠. 왜? 시장 박살날 수 있으니까. 매번 그랬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고, 은행권에서는 예대 마진을 앞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 대출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최소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늘어나게 되면은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맨날 집주인들 뭐라 그래요? 수익률 떨어지니까 임대료 올릴 거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죠. 집이나 상가나. 집주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왜 은행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행은 어차피 지금 이익을 많이 보고 있고 어차피 저거 막을 수 없고 하니까 지금 다 이거 뭘로 돌리는 거예요? 정부 탓으로. 1년 전보다 1조 1천억 원이 늘었대요. 이자 이익이 1조 1천억 원이 는 이유는 뭐예요? 대출을 그만큼 많이 쳐받았으니까. 대출 맨날 가계부채 한 개 찍는다. 그래서 많이 본 거잖아요. 대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늘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대 마진이 늘었다고 무조건 수익이 늘진 않아요.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1%고 대출 금리가 3%다. 근데 예금은 1000억을 예금을 했고 이 중에 대출을 500억을 내줬다. 그러면은 나가는 돈은 마이너스 10억인데 들어오는 돈은 15억이니까 5억의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대출 금리가 4%로 올라가요. 그래서 300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2억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진은 2억. 이자 늘어난 게 가계대출 늘어난 만큼 올라가고 있느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예금은 늘어나고 대출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어떻게 돼요? 수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미리 대비해서 예대 마진을 높여놓는 거다.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은행 옹호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익이 이렇게 내다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보통 이 이익에 맞춰서 다시 낮출 생각 안 하고 요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양아치다. 요 말은 하고 싶은데 은행권에서 그렇다고 줄이고 싶진 않겠죠.
그러면 은행에선 저렇게 간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뭘 이야기하겠어요? 대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대출이 막히고 우리가 필요 자본을 더 확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필요 자본을 10%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90%만 빌려줄 수 있죠. 근데 필요 자본을 20% 확보하면은 80%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수익은 9배에서 4배로 확 줄어드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익 추구해야 되고, 그런데 왜 막냐 정부에서. 다른 기업들 재해법 이런 것도 막는다고 개난리 치고 있는데 은행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어떻게 정부에서 막냐.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고승범 의원도 뭐라 그래요? 이건 시장금리 영향이다. 개입 어렵다. 어떻게 개입을 해요? 적어야말로 시장대로 돌아가게 둬야지. 원래 유동성 축소 시장에서는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예요? 주담대 금리 저점 기준 73% 늘었다. 근데 여기서 복리 계산하면은 지금 이미 85%가량 늘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욱 늘 것이다. 이 추세는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영끌에서 집사라는 사람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